결국 흥부는 매우 큰 용기를 내어 캔디를 만나기 위해 닭장 안으로 들어갔다. 닭장 안으로 들어가는 게 뭐 대단한 일이냐고 생각하겠지만 흥부 입장에선 목숨을 내놓을 만큼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농장의 5마리의 수탉들 중 서열이 꼴찌인 흥부는 마음 놓고 돌아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녀석은 이렇게 힘들게 이곳에 왔지만 뻗어놓은 보릿자루처럼 멍하니 서 있기만 한다. 그리고 캔디는 이미 마음이 돌아선 듯 흥부 쪽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흥부 옆에 있는 따다기도 캔디와 함께 지내긴 하지만 아직까지 둘 사이는 친밀한 관계가 된 게 아니다. 한때 절친이었던 타이가 죽고 난 뒤 캔디는 여전히 과거의 기억에 머물러 있는 것 같다. 그나저나 캔디와 따닥이 먹으라고 사료를 잔뜩 놔뒀더니 참새들만 신나게 먹고 있다. 지금 농장 전 지역에는 호밀이 다 익었기 때문에 이제 그걸 먹으면 되는데 참새들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사료에 길들어진 것 같다. 게다가 마음씨 착한 캔디와 따닥이는 참새들이 사료를 먹어도 전혀 신경도 쓰지 않는다. 한편 아기 오리들은 지난 3일 동안 삶은 계란 노른자를 매일 3개씩 먹었고 지금은 사료만 먹고 있다. 물론 녀석들은 지난 3일 동안 계란 노른자뿐만 아니라 사료도 굉장히 많이 먹었다. 지난 4년 동안 어린 가금류들을 많이 키워본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녀석들이 건강하게 자라는지 나름 노하우가 생긴 것 같다. 지난번 타이가 갑자기 죽고 난 뒤 여러가지 생각 끝에 더 이상 닭의 개체수를 늘리지 않기로 했다. 가금류 중에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동물이 닭이지만 닭이라는 동물은 나의 노력에 비해 너무 쉽게 죽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폐계 출신 암탉들은 농장에서 부화해서 태어난 닭들에 비해 면역력이 현격히 떨어진다는 걸 느낀다. 그래서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아마도 폐계 출신 암탉들은 병아리 때부터 항생제를 습관적으로 오래 먹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대부분의 양계장에서는 전염병에 의한 집단 폐사를 막기 위해 물속에 소량의 항생제를 넣어 닭들로 하여금 주기적으로 먹게 한다. 입장을 바꿔 만약 사람이 갓 태어난 아기 때부터 계속해서 항생제를 물에 타서 소량으로 먹었다고 가정해보자. 유선균을 먹으며 장내에 유익한 미생물이 생겨야 할 중요한 시기에 항생제로 인해 유해균뿐만 아니라 유익균까지 모두 죽여버리는 결과가 생기게 될 것이다. 농장에서 갓 태어난 어린 병아리들은 엄마 닭의 교육을 받으며 장 속에 유익한 미생물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폐계 출신 암탉들은 병아리 시절부터 알을 낳는 암탉이 되어서도 주기적으로 항생제를 먹어왔다. 우리 농장에 온 폐계 출신 암탉들은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2년 정도 양계장에서 지내다가 왔다. 녀석들은 어릴 적부터 습관적으로 복용한 항생제로 인해 대장의 기능이 좋지 못해 수시로 설사를 하는 등 장염에 취약했던 것이다. 사람의 장기 중 대장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위이듯 닭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양계장 출신 닭들에겐 농장의 환경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안 그래도 장기의 기능이 좋지 못한 암탉들이 오리와 거위들과 함께 지내다 보니 늘 지저분한 물을 먹을 수밖에 없었다. 건강할 때는 괜찮지만 조금이라도 좋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장염에 쉽게 걸리고 또 너무 쉽게 죽어버린다. 그래서 더 이상의 감정 소모를 줄이기 위해 앞으로는 줄어드는 암탉의 수를 오리나 머스코비로 대신할 생각이다.